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치시죠? 오늘 1회차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지치셔가지고 우리 9회차로 이제 2순환이 진행이 되고 아마 3순환은 5회차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그냥 이제 8월이에요. 그래서 한 회 한 회를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근데 이제 경조는 마음이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쪼들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쥐어짜 내서 이제 써 보시고 우리 이제 오늘 그 문제 풀어봤는데 바로 해설을 해드리기보다는 똑같이 인사랑 똑같이 간략하게 이번 이제 이순환 때 여러분들이 뭘 챙겨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강의 계획서의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우리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사와 똑같이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사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약간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넘나들면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배웠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전제로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엮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경영조직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 한 3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엮어보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기간 동안 또는 평상시에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어떤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는지 그리고 주로 이제 빈출되는 문제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제 위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풀이 문제는 뭐냐면은 인사랑 다르게 경영조직은 알아요. 아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도 나 이거 확실히 뭔지 알겠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 그리고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 뭔지는 아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좀 하시면서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루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상 이제 본인의 위치 파악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 조직이 굉장히 냉정한 과목이에요. 왜 냉정하냐면 오늘의 1등이 다음 주에 꼴등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공부를 한 부분이 나오면은 1등이 될 수 있는 거고 공부를 안 한 부분이 나오면은 꼴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인사는 그래도 글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출렁출렁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이제 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오늘 똑같이 그 제가 수정 보완 사항을 나눠 드렸을 겁니다. 인사랑 동일하게 수정 보완 사항 그 예쁜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도 꿀꿀한데 그림이라도 좀 예쁜 걸로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옷도 되게 신경 쓰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이 사실 꽃놀이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싣고 꽃이라도 구경을 해라 이렇게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찬가지 오늘 시험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었을 겁니다. 뭐죠? 내가 개념은 그래도 쓸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목차나 내용이 진짜 잘 안 돼 있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도 개념, 학자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루틴을 잡아 드릴 겁니다. 뭐 관성이라든지 적소라든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든지 몇 개 이렇게 딱 잡아 드리면 그거 반복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기이기 때문에 내용의 디테일 그리고 균형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조직은 지금 분설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50점짜리면 20, 20, 10 또는
심지어는 4가지의 문제로 분설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이제 목차 잡고 어떻게 이제 분량을 배분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균형 잡는 연습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각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오류 이거 공부했잖아요. 교수님이 AI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칼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점수를 줄 수가 없고 그래도 약간 내용이 부족하지만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몽창 이제 써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이것만 외워서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밸런스를 잡아보세요. 그래서 밸런스 잡는 연습이 이제 2기 때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랑 똑같이 멘토링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주는 진짜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밤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학원에 앉아가지고 어두컴컴한 강의실에서 너무 우울하다. 자, 근데 6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6번 이렇게 해놨냐면 5월 둘째 주에 1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생동차나 아니면 혼동차생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1차 시험 보는 날 수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서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한 6번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받으실 때는 그냥 오셔가지고 정신과 상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맞춰봐라. 이게 아니라 답안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쭉 보여준 다음에 제 대략의 점수는 이러하고 이런 코멘트가 가장 많이 지금 지적이 됐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원천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6회 이상 답안지를 꼭 한번 제출을 해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5월 말에 제가 공지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험 방법론 있잖아요. 동일하긴 합니다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동차의 함정, 유해의 함정, 혼동차의 함정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험을 딱 한번 보면 이게 내가 완전히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엽적인 문구 하나하나 이제 메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랑 한계가 특히 그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 사회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지금 웃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심리학이지? 어디 사회학이지? 사실 인간사를 다루는 이론 자체가 심리학이랑 사회학 기반이에요. 근데 이제 막 여기에 메모리 되면서 이제 지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웃지만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사실 오늘 이제 그 범위가 조직 파트에서 1, 2, 3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보아하니 이제 나올 문제 대강 알겠다. 기능식 사업부제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요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 이론 이거 이제 공부하면은 여기 딱 결합시켜서 약간 중상급 문제로 내지 않겠어?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목차, 그러니까 내용은 좀 약간 퀄리티 떨어져도 됩니다. 하지만 목차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목차 하나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혼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 시험을 보셨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별화를 위해서 억지로 이것저것 연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사에서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경조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답안지를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왜 굳이 이거를 쓸까? 이런 이제 사실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다면 이제 순수하게 그 공부한 내용을 쓰면 되는데 이거 저거를 가지고 온 거는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조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너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을 인사에서는 가능한데 경조에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조는 지금까지 점수 잘 받으신 분들이 그냥 지독하게 책이랑 스터디메이트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책 확인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발굴해내고 사족 빼내고 그리고 이제 더 깔끔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생각보다 못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것저것 쓰시면 오히려 점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마찬가지 여기 편지 세 번째 그 편지를 한번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거는 경조 시간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시험을 보긴 보는데 점점 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점 할 수 없다 이제 내년에 또 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선은 할 수 있다고 기세예요. 기세. 그 기생충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세입니다. 우선은 되든 안 되든 간에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2기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거의 3분의 2 안에 듭니다. 그리고 자 마찬가지 3기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거의 3분의 1 안에 들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이 높은 경쟁률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시험이든 간에 3대 1입니다.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허수도 분명히 있고 여기 안에서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그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나와 비슷한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은 3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배수고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게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중국 속담에 나라를 세우기는 쉬워도 그 나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계속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하나 올라가는 맛이 있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밟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고 정말 극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고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권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구원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경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알고는 있지만 이 키워드 말고 다른 키워드가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더 확실하고 그리고 뭔가 사족이 빠진 느낌이고 핵심을 찔러주는 것 같다. 이러면 바꾸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5개월이나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사랑 경조를 거의 똑같이 듣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복습이 될 거예요. 기본 원천 지식 재료가 있는데 자 이걸 50점짜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우선 지도 찾기를 해가지고 요거 묻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오늘 시험 본 것이랑 동일하게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조직 파트에서 1장 개요 공부하고 2장의 조직 이론 공부하고 3장의 조직 구조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이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 거에서 지금 이론 문제를 제가 냈잖아요. 그런데 자, 특히 경조 같은 경우에는 분설형으로 지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인 경우에 문제 지금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20, 20,
10 이렇게 지금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분량을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게 이제 1-1문이잖아요. 그렇죠? 1-1문 그 다음에 1-2문이 전략적 선택 이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슬리 반데벤의 이제 분류에 따른 나름대로의 이제 그 도식화 그리고 차이점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경조는 한 7, 8페이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성해야 되죠? 딱 깔끔하게 뭐 3, 3, 1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약간 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3.5 또는 3 그리고 또 3.5 또는 3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정도로 이제 하시면은 한 7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3.5페이지로 지금 이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면 개념이랑 학자 그리고 정말 딱 물어봤었던 자 그 과정만 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뭘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만 보시고 우선은 조직군 생태학 이론 개념 그다음에 뭐 학자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변이 선택 보존 요거 쓰고 그다음에 공원 한 개 이렇게 쓰면은 의외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설형으로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덩어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쓰는 게 좋고 분명히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은 여러분들 단권화된 책에 표시를 해두세요. 표시를 해두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루틴을 만들어서 챙겨 나가는 거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경조는 양치기가 가능해요. 양치기가 뭐냐 거짓말이 아니라 많이 쓰면 교수님이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는 아니에요. 인사는 많이 소설을 쓰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경조는 물론 쓸모 있는 거 그리고 내용에 관련된 것을 많이 쓸수록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수를 잘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막 2부, 3부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쓰는 연습하시면서 내용이 점점 팽창이 되면 3기 때는 약간 2부 써보는 이런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문제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자 실제 일어나는 산업 그리고 기업 현상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고정관념을 가지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예시가 절대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기린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의 어떤 주장만 우리가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에 따르면 자, 원래부터 유난히 목이 긴 그런 돌연변이가 이제 나타나서 선택을 받아서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게 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나 잎을 먹으려고 계속 목을 빼다가 이제 그렇게 더 길어진 것이다. 진화가 된 것이다. 이런 이제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공룡이 이제 사라졌다 또는 기린의 목이 유난히 길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기 때 제가 특히 SM의 이수만이 그 돌연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무조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로서 특히 조직군 생태학 이론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일 것이야 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약 B 교수의 요 문제만 냈다면 분명히 잘못 적었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고정관념 가지고 끝까지 안 읽고 이거는 무조건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 이론에서 기린의 목 또는 이제 공룡이 어떻게 생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관점이다 또는 임의론적 관점이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예시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 한번 보시면 A 교수 그리고 B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A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힌트를 줍니다. 우리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힌트를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예전에는 보컬리스트 위주로 가요계가 움직였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 키워드를 잘 발굴을 해야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제에서 지문의 내용을 논거로 들어서 한번 기술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논거로 활용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굴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A 교수의 이 내용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이돌 산업이 새롭게 탄생하게 됐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우후죽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산업군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어떤 힌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라고 하는 조직군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새롭게 탄생이 됐는데 환경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B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영역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능동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팬들이나 대중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잘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두신 다음에 논거로 들어서 이제 녹여가지고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해설지 한번 같이 보죠. 자, 해설지 우선 1페이지 보시면 경조 같은 경우에는 서론 필요 없습니다. 멋들어진 서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상한 서론 쓰다가 자기가 자기께 꼬여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실 필요 없고 차분하게 문제를 쓰신 다음에 문제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맺은말에 한 번에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론에서 너무 다 쏟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히 경조는 서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개념에서 자, 하나하나씩 이런 방식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조직군이란 그 다음에 생태학이란 그리고 조직군 생태학이란 이런 식으로 여기 개념 보시면 자, 조직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유사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변환시켜서 유사한 형태의 산출물을 이제 내놓는 그런 조직의 집합체를 의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죠. 그렇죠? 동물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생성되고 분포되고 사멸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합시켜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연구자를 물론 이제 개념 옆에 그냥 바로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한남과 프리만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올드리히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좋고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학자지만 한남과 프리만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요 이제 학자는 같이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꼭 영어로 적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채점을 해보면 영어가 눈에 띄긴 해요. 그런데 영어 너무 잘 썼다. 쌍 박수 막 치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니까 이제 추천하는 것이지 영어로 이제 나는 못 쓰겠다. 그 한글로 쓰시면 돼요. 대신에 눈에 표시가 좀 나게 써주세요. 그래서 실컷 써주시고 눈에 표시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남과 프리만 이렇게 이제 깍지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냐면 문제에서 조직의 자연 선택 과정 요 세 가지는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이것만으로는 아까 3.5페이지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우선은 자, 대규모 기업들의 관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거 하나 짚어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들은 경로 의존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방식대로 하게 된다는 거에서 관성에 대한 부분 하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다윈의 적자 생존, 그쵸?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다윈의 결정론적 관점, 적자 생존의 관점, 여기에서 이제 유추를 하게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챙겨볼 수 있는 게 특히 돌연변이가 뭘 찾게 됐을 때 적소라고 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영역을 제대로 찾게 됐을 때 그때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더 추가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는 개념학자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변선보 이렇게 무지성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우선은 대규모 기업들은 이제 경로 의존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언급해 줄 수 있는 게 이카로스 패러독스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조직 세태 파트에서 우리가 대규모 기업들은 경로 의존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역량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카로스 패러독스에서도 이 관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윈, 찰스 다윈의 이 결정론적 관점을 제시를 했었다는 거, 활용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잘 들어보세요. 기린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윈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목이 긴 기린이 돌연변이처럼 출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 결정론적 관점이 여기에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결정론적 관점이다. 여기에서 유추가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냥 돌연변이가 아무데나 우후죽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종합 예술인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제 그 적소를 공략한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챙겨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많이 더 추가한다면 생존을 위한 전략은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제너럴리스트 전략도 있었고 하나는 스페셜리스트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그 적소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어떤 전문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쓰셔야 뭐가 가능하냐면 한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빈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직의 자연선택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찰스 다윈이 얘기를 했었던 바로 적자 생존 결정론에서 오게 된 그 과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간략하게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변이, 선택, 보존이라고 하는 요 음영 표시만 그려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변이, 베리에이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출현하는 것이죠? 돌연변이가 즉 새로운 조직 형태가 출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녹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SM 기획이 이제 돌연변이로 새로운 형태로 출현하게 되는 거, 아이돌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이에요. 선택은 뭘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적소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이 요구하는
요구하는 영역, 소비자나 고객이 요구하는 영역을 적절하게 찾아서 한번 이제 형성이 된 조직은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존입니다. 보존 같은 경우에는 제도화되는 거. 우리가 이제 제도화 이론에서 뭐라고 공부를 하게 되냐면 어떤 이제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축화되는 것을 제도화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제 구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헌과 한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헌과 한계.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우선은 개별 조직이냐, 아니면은 조직군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결정론이냐, 아니면 임의론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거 가지고 공헌점을 잘 잡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조직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그 조직 이론에 비해서는 연구 분석 수준을 거시화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특히 생존, 적응을 위한 그런 과정에서 뭘 보고 있다? 결정론적 관점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공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태학을 여기에 이제 접목시켰다.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한계점을 한번 보시면 지나치게 환경 결정론에 기울어져 있다. 자,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사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팁이 갤브레이스가 이제 주장을 했었던 비판점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환경 결정론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특정한 학자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갤브레스의 의견에 따르면 지나치게 이제 환경 결정론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직을 수동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자, 한 학자가 공헌과 한계를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도 공헌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태학을 접목시켰다. 이게 공헌이 될 수도 있지만 생태학이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학문을 이 조직 이론에 접목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이제 비판점, 한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특히 지문의 내용을 논거로 들어서 한번 기술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선 겁을 확 먹으면서 논거, 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약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박사 찾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모델이나 이런 거 크리티컬 하나하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샘플을 줬어요. 이미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힌트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약간 노동법에서 포섭하듯이 써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지 말게 쓰세요. 그래서 노동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로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다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식으로 써주세요. 자, A 교수의 의견은 지금 조직군 생태학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기존 개체군 뭐 이승원이나 신승훈과 같은 자, 그 상황에서 돌연변이 즉 SM 기획이 환경이라고 하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인 적소를 이제 찾아서 나타나게 되었고 충분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제도화가 되면서 새로운 산업군을 이제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친 몇 개의 그 힌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3-4개 정도로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제 녹여가지고 자, 이론은 이건데 가로치면서 계속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논리를 구사하는데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의 이론은 이건데 예시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로치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물음 2번은 전략적 선택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 선택 이론은 여러 해 문제를 내도 여러분들이 틀리는 포인트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자, 조직은 환경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 배경의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보충 문제랑 제가 비교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지금 우리가 실제로 풀어봤었던 문제에서는 개념, 등장 배경, 그리고 조직과 구조의 관계, 그리고 전략적 선택의 방식,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보충 문제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개념, 등장 배경. 자, 등장 배경은 뭐죠? 10년 전에 챈들러가 이제 전략 결정론을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2인 동가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동일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방법, 수단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 해석, 능력, 그쵸? 이게 이제 중요하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이제 일기 때 강조드렸었던 게, CEO 한 명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다? 조직 문화의 산물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 이해 관계자가 결국은 의사결정하게 되고, 조직 문화, 정치적인 산물로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 요거 이제까지 짚어주시면은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략적 선택 이론은 그 정치적인 산물, 그리고 사회적인 산물, 조직 문화, 이 부분은 많이 넘어가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의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주관적 환경 지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세 번째 줄에 바로 의도된 환경 내지는 창조된 환경, 즉 의도적인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사실은 창의적인 어떤 과학기술들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해내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데, 우선은 수요 공급이 이제 따라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이 정비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기술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주관적인 환경 지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현대나 아니면은 테슬라나 수소차가 이제 뭔가 발견이 됐을 수도 있어요. 발명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문을 넣을까봐 의도적으로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대안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특히 의사결정자들은 어떻게 된다? 재량의 폭이 생각보다는 더 넓고 스펙트럼이 많을 수가 있다. 넓고 많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시면 환경의 조작과 통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대기업의 이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케팅 활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이제 환경의 조작과 통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 대부분 많이 못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략적 선택 이론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차일드 그리고 챈들러까지는 쓰는데 우선은 조직 문화, 정치적인 산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전략적 선택의 방식 3가지, 이거는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주관적 환경 지각, 대안의 선택, 그리고 환경의 조작과 통제가 꼭 중요한 그 순서는 아닌데 그래도 꼭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가 한번 보도록 하죠. 공헌과 비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전략적 선택이론은 지금 이제 그 공헌이 뭐죠? 최고 경영자의 환경 해석 능력, 창조적인 지각 능력, 이것을 굉장히 높게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자, 특히 동그라미 2번에 이 내용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환경 적응 행동 이론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고 있다? 상황 적합 이론을 보완하고 있다. 또는 이제 비판에서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게 보충 문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충 문제의 내용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학과 심리학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사회학 심리학은 인간사를 구성하는 이제 가장 기저에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환경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지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CEO가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같은 환경을 보고서도 이제 인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학과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비판에서 대내적, 대외적 제약이 있는데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소규모일 경우, 대규모일 경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소규모일 경우에는 뭐 때문에 안 되죠? 우선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취약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직 세태에서 공부를 할 때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너무 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문제는 뭐다? 조직 문화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대신에 소규모일 경우, 대규모일 경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공언이나 비판은 여러분들이 약간 의식적으로 한 2가지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기억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이 누수가 됩니다. 100을 공부해도 70밖에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딱 2가지 이렇게 보기보다 그냥 2가지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는 자 여기 논 거를 들어서 한번 기술해 보시오.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괄호 안에 예시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환경을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2번째 줄 여기에 가로치고 뭐라고 했죠? 뚜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팬들을 타겟팅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죠? 판타지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능동적인 변화를 꾀한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다는 점. 자, 이게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물음 3번에서 사실 이게 출제 의도입니다. 문제에서 정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을 아느냐, 전략적 선택 이론을 아느냐, 이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결국은 1-3번 문제가 가장 이제 출제 의도, 인텐션에 이제 기반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분류 틀을 한번 인용을 해봐라. 그래서 A 교수, B 교수의 관점을 도식화하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이 사진이 좀 떠오르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을 때 요 3가지 틀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가지 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로 뭘 가지고 와야 된다. 자, 에슬리와 반데벤의 분류는 특히 결정론적 관점이냐, 임의론적 관점이냐, 개별 조직이냐, 아니면 조직군이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뭘 물어본 거죠? 조직군 생태학 이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략적 선택 이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들끼리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환경인식 그리고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시면 된다. 여기에 그나마 여러분이 약간의 멋을 낸다면 뭘 서술을 해주실 수 있냐면 제가 1기 때 조직 이론을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린 적 있냐면 조직 이론은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적응의 산물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이론 들이 적응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결정론적 관점이든 아니면 임의론적 관점이든 자, 결국은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적응의 산물로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론이 뭐고 임의론이 뭐냐. 자,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자, 조직을
종속 변수로 보는 게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을 특히 종속 변수로 보는 게 바로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속 변수, 결과로서 그냥 맞이하게 되는 관점이 결정론입니다. 자, 그럼 임의론은 뭐죠? 환경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창조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자, shape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직을 뭘로 본다? 바로 원인 변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 변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마음먹은 대로 의도한 대로 바뀔 수가 있다. shape를 할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임의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수준이 이제 개별 조직 하나냐 아니면 조직군이냐. 자, 조직군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유사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해서 유사한 변화하는 과정 거쳐서 유사한 산출물을 내는 결합체라고 배웠었죠. 집합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차이점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잘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이, 자, 윌리를 찾아라. 이거 원하는 교수님 아무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아, 이 사람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답안을 좋아하지,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 점수를 감점시킬 수밖에 없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확실히 눈에 탁탁 보이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론적 관점에서 조직군의 분석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에서 개별 조직의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보충 문제 한번 같이 보세요. 보충 문제 보시면 가장 잘 물어보는 거, 가장 빈출되는 거, 요 부분을 제가 써놨습니다. 맨 밑에 이제 그 참고 바로 위에 보시면 기타. 가장 자주 비교되는 주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랑 자원 의존 이론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왜죠? 지금 딱 보면 조직군 생태학 이론 여기, 그 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 여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 있는 그 자리는 똑같은데 자원 의존 이론이 훨씬 더 명쾌하게 쓸 게 많아요. 뭐와 관련해서? 자,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 다음에 소극적 대응 방식, 이거 쓸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점수를 계속 감점시키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보신 조직군 생태학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많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시장과 위계 이론, 이거 이제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거래비용 이론이 여러분들이 우선은 인사관리를 먼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이크할 것인가 바이할 것인가 여기 꽂히다 보니까 이거는 임의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특히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수많은 조직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SK도 있고 심지어는 YM 연구소와 같은 진짜 이만한 조직도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많은 조직들, 정말 수많은 조직들, 정말 티끌 같은 YM 연구소 이렇게도 있는데, 자, 이 조직들이 왜 지금 이러한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다 비용이 저렴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형태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따지고 있는 게 바로 시장과 위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YM 연구소도 크게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유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결정론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직을 종속 변수로 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위계 이론을 여러분들이 인사관리에서 먼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이크 할 거냐 바이 할 거냐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용의 최소화를 할 수 있는 형태와 모습으로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과 위계 이론은 조직군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결정론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생해서 하나 더 공부를 해봅시다. 대리인 이론,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리인 이론? 대리인 이론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생각하지만 우리 조직 파트에서 5장에서 조직 문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덕적 해이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다 보니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거래 비용 이론이 이제 더 많이 들게 되면서 대리인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었었는데 대리인 이론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위계 이론과 동일한 이 일상안, 뭐 사실 상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일상안이라고 많이 본다면 일상안에 똑같이 대리인 이론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자, 대리인 이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직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집합체고 자, 하나의 조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조직의 입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체, 집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마찬가지 조직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자, 대리인 비용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줄이는 방식 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정론적 관점이고 조직군의 입장에서 이제 대리인 이론도 여기 이제 위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은 딱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전략적 선택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자원 의존 이론은 뭐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환경의 독립성, 자율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 상황이론이에요. 구조적 상황이론 이퀄 상황이론입니다. 상황적합 이론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오늘 인사 시간에 제가 힌트를 드린 게 자,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이 환경 기술 규모의 핏이 맞을 때 성과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림을 어떻게 하죠?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이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이 자, 환경, 기술, 규모와 핏이 맞을 때 성과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성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면 결정할 수 있나 보다. 핏이 맞게 환경과 기술과 규모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 보다.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게 맞지 않으면 뭘로 이어진다고요?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그 이전에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나 방식이 환경 기술 규모에 맞아야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특히 인사관리 시간뿐만 아니라 경영조직 시간에 핏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핏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결정론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존하기 위해선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관점이고 자, 개별 조직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보충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보충 문제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2년 정도 전에 제가 이 문제를 2기 1순환 때 냈었을 거예요. 2기 1순환 때 냈었는데 다들 막 멘탈이 나와가지고 특히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상황 적합론,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 뭔지 알겠다. 개념, 주요, 내용, 평가 여기까지는 노멀하게 읽다가 갑자기 상황 적합론에서는 환경 연구 그리고 기술 연구를 언급해. 환경 연구는 뭐고 기술 연구는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3장 4장에서 공부하는 그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덩컨, 탐슨, 노렌스, 로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게 되는 뭐 번스와 소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페로 뿐만 아니라 뭐 우드워드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언급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을 한번 또 마찬가지 환경과의 대응 관점, 임의론이냐 결정론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 지금 보시는 상황적 합론은 구조적 상황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이제 환경이나 기술 연구를 짜임새 있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전략적 선택 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뭐 공통점은 개별 조직을 기초 단위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뭐다? 바로 챈들러와 차일드의 그 등장 배경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같이 해설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상황적 합론, 개념, 등장 배경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환경, 기술, 규모가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과 핏이 맞아야 성과가 날 수 있다. 성과 이전에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연구를 써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 기술, 그리고 규모, 그리고 전략, 권력작용 다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환경 기술만 물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덩컨 탐슨의 연구, 로렌스 로시의 연구, 번스와 스토커 연구,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기술 연구도 사실은 자, 기술 결정론자라고 볼 수 있는 우드워드도 있고 페로우도 있고 탐슨도 있습니다. 근데 다 너무 쓰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 가지, 두 가지 또는 뭐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줄여서 써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균형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덩컨 탐슨의 이제 복잡성 그리고 동태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분화와 통합에 대한 로렌스 로시의 연구, 그리고 기계적 유기적 조직에 대한 번스와 스토커의 연구,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이제 서술을 해줬습니다. 대신에 8페이지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의 등장 배경. 자, 우리가 아까 똑같이 전략적 선택 이론의 개념, 등장 배경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등장 배경을 배치를 다르게 한 거예요. 배치를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찰드에 의해서 제시가 된 전략적 선택 이론은 상황 적합론이 나름대로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두되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이인동가성이죠. 그렇죠? 최종 목표 동일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루즐리 커플드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의 조직 구조가 여러 환경 요인에 따라서 알맞게 설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전략을 통한 조직 구조의 변경 과정에서는 한 단계 또는 그 이상 더 떨어져 있는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하에서는 환경이 구조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의사결정자의 전략에 따라 선택된 것이라고 보는, 그래서 이제 전략적 선택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상황이론은 지금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 기술 규모가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에 핏이 맞아야 바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자, 전략적 선택이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림 자체가 여기에 자, 주관적인 그 관리자의 환경 해석 능력, 그렇죠? 지각 능력, 이게 하나가 더 끼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등장 배경으로 얘기를 연결고리를 잡아주면서 9페이지에 보시는 전략적 선택 이론의 개념과 등장 배경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은 굉장히 짧게 여기에서는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거의 이제 훑듯이 얘기만 해주고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우선 이론 공부 중요하긴 합니다. 루틴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잘 정해 두시되 항상 앞으로는 등장
등장 배경을 잘 보세요. 등장 배경을 이제 잘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결고리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 적합 이론이랑 전략적 선택 이론이 문제로 나왔으면은 우선은 대부분 이 표에 따라서 여기 이제 매몰되면서 다른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등장 배경을 항상 자, 상황 이론이 왜 나왔느냐? 상황 이론 왜 나왔죠? 우선은 시스템 이론의 추상성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 배경을 계속 생각을 좀 해 보시면은 문제가 뭐랑 뭐가 엮여 있느냐에 따라서 연결고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중에 이제 논문 패스를 시킬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기존의 연구랑 다른 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부여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의미 부여가 바로 등장 배경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공부를 하실 때는 같이 보셔가지고 연결고리로 잡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똑같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의 평가 똑같이 되어 있고 자,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공통점도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릴게요. 공통점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개별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선 상황적합론에서 뭐가 있다? 환경기술 규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략적 선택 이론에서는 창조적 행위자로서의 그 의사결정이 이제 산물.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제 크게 본다는 점은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이점 뭐죠? 결국은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랑 자원 의존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하나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좀 쉬도록 하죠. 자,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기 때 제대로 좀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조직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책을 어디를 펼쳐보시면 되냐면 우선은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히 협력적 네트워크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라든지 이게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사실 생뚱맞게 뭐 전략적 선택 이론이나 구조적 상황 이론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 통상 공동체 생태학 이론을 기출을 하게 되면 뭐랑 같이 기출을 하냐면 자원 의존 이론이랑 같이 기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별 조직, 조직군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존을 위해서 자원 의존 이론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는 관점이 어디로 바뀌고 있다? 공동체 생태학 이론 관점에서 서로 도와야지 생존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서로가 도와서 그래서 공동체 생태학 이론에 따라서 서로가 후회적인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최근에 더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협력으로라고 하는 요 연결고리를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이랑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이전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저희는 15분 쉬고 이제 나머지 책을 통해서 쭉쭉쭉 한번 이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